일단 제가 이 이벤트 스토밍 했던 이 모형을 가지고 제가 모델링 했던 이 모형을 가지고 구현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자, 주문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약에 그 기동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UI에서 그 주문이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주문을 이렇게 보내보면은 푸드 아이디를 뭐 1을 넣고 주소를 1을 넣고 커스텀 아이디 1을 넣고 세이브를 해보면 잘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주문이 저장이 됐죠. 이거는 단순히 그냥 API를 호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잘 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접근할 때 이렇게 서비스들을 하나씩 프론트엔드부터 해서 프론트엔드, 오더, 스토어, 게이트웨이 이렇게 다 띄우면 프론트엔드는 8080에 뜨고 게이트웨이는 8088에 뜨고 오더는 8081에 뜨고 스토어는 아마 8082에 뜰 거예요. 그럼 이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쭉 기동이 다 됐다고 보고 우리는 이 게이트웨이를 경유해서 이 프론트엔드를 접근을 할 겁니다. 게이트웨이에 설정해 보면 그 패스가 아무 패스가 없는 경우에 그 디폴트로 프론트엔드를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 모든 API 경로에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기본 UI인 프론트엔드 쪽으로 포딩되기 때문에 우리가 8080으로 접근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프론트엔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80을 경유해서 띄워야만 API가 동작을 합니다. 뭔가 이 처리를 했을 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문이 잘 됐어요. 근데 이 주문이 되고 나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스토어 오더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제가 강제로 하나를 등록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등록한 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삭제를 하고 다시 해볼게요. 얘도 삭제를 하고 그러면은 주문을 한 건을 이렇게 하면 그 스토어 오더 즉 업주가 볼 수 있는 여기에 일단 들어와야 된다는 게 일단 요건의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자,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 작업은 이 그림상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 policy 즉 order place드가 됐을 때 여기 이 policy에 해당하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코드를 보면 우리 이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게요. 이 policy라고 하는 load order list 즉 스토어 오더죠. 그러니까 우리가 업주가 그 점주의 그 리스트에 들어가야 되죠. 그 주문 목록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스토어 오더의 로드 오더 리스트라고 하는 이 퍼트 메서드를 찌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이 스토어 오더라고 하는 어그리거트 안에 들어있겠죠. 여기에 보니까 로드 오더 리스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구현이 되어야 되네요. 그죠? 이 부분을 구현을 해주겠습니다. 로드 오더 리스트. 그래서 스토어 쪽에 우리는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 스토어 오더라고 하는 어그리거트에 있는 이 로드 오더 리스트라고 하는 이 도메인 로직을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새 아이템을 하나 추가하는 게 되겠죠. 스토어 오더에다가 하나를 추가하게 될 겁니다. 어디? 들어온 오더 플레이스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건 늘상 하던 거랑 비슷하죠. 스토어 오더에 set 푸드 아이디를 저기서 받아쓰기를 하겠죠. 그죠? 여기서 받아온 푸드 아이디.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이름이 일치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거의 쓰게 됐어요. 근데 이름이 다를 확률도 높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추적을 해야 돼요. 저 오더 아이디를. 오더 플레이스드에 추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추적을? 주문 아이디가 뭔지를.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를 나는 여기 나의 오더 아이디로 매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소가 있겠죠. 주소 값이. 스토어 오더에 set 어드레스. 그런 게 없네요. 네, 스테이터스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됐어요. 자, 점주가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자, 이걸 저장하고 점주 시스템 쪽을 제가 재기동을 할게요. 자, 점주 시스템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만 내렸다가 올리면 되겠죠. 자, 여기만 반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주문 한 건을 했을 때 추가 주문을 한 건을 했을 때 알아서 들어오는지를 볼게요. 여기는 삭제해버리고. 자, 여기다가 푸드 아이디 1, 어드레스 1, 커스텀 아이디 1 해서 세이브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스토어 오더에 한 건이 알아서 딱 들어오죠. 방금 주문한 오더 아이디 4번에 해당하는 푸드 아이디가 1이라고 하는 방금 주문한 게 맞는지 모르니까 주문을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오늘 뭐 점심 때 짬뽕을 먹고 싶습니다. 짬뽕. 자, 주소는 저는 지금 용인에 있어요. 용인시 서인구
산에 있어요. 제가 커스텀 아이디는 정진영입니다. 네, 이렇게 세이브를 했어요. 그러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에 대한 스토어 부분이 알아서 추가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점주가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점주는 이것을 accept 할 수 있겠죠. accept. 그래야 스테이터스가 accepted로 바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을 할 거고 reject 할 수도 있죠. 짬뽕 재료가 소진됐습니다 해서 reject 할 수도 있고 짬뽕 재료가 있으면 accept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그걸 완료했으면 finish cook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accept 하는 거를 한번 로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스테이터스를 accepted로 바꾸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뜰 때는 단건 구매 코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로직을 어디에다 넣어야 될까요? 네, 두 번째 넣어야 되는 로직의 부분은 그 accep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겠죠. 자, 어디에 넣어야 되냐? 이 accept라고 하는 이 커맨드가 구현되는 파트겠죠. 자, 이 커맨드는 컨트롤러에 의해서 진입이 될 거고 보면 이 스토어 오더 컨트롤러라고 하는 부분에 먼저 accept라고 하는 메서드를 보니까 여기가 결국은 도메인 코드에 해당 주문권을 찾은 다음에 accept라고 하는 걸 호출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accept라고 하는 메서드, 포트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구현체는 스토어 오더에 이 accept라고 하는 메서드 이 부분을 구현해 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 부분을 구현하러 가야 되겠네요. 그게 accept가 됐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accepted라고 하는 이벤트를 우리는 퍼블리시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지금 좀 그어 놓고요. 그럼 코드가 약간 accepted라고 하는 이벤트를 퍼블리시 하는 코드까지 같이 참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 그래서 accepted 자, 이랬을 때 이런 이벤트까지 퍼블리시 하면 되는구나. 이 부분을 참조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accept라고 하는 부분이었네요. 이 부분을 accepted라는 이벤트를 퍼블리시 하도록 하고 한 가지 일을 더 해줘야 되죠. 나의 상태를 set status 상태를 accepted라고 하는 일단 문자열로 저장하도록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이 스토어 쪽 시스템을 내렸다가 그 사이에 다시 올리면 되겠죠. 자, 서비스가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럼 accept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accepted로 바뀌는지를 우리는 보면 되는 거겠죠. 자, 항상 요게 뜰 때는 yes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서비스 올라오고 자, 이 두 번째 건을 accept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완전히 올라간지 보고요. 완전히 올라왔어요. accept를 하니까 지금 500에러가 났는데요. 자, 에러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no entity found 지금 서비스가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이 스토어 오더의 데이터가 해제됩니다. 지금 저것 때문에 얘는 H2DB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오더에 남아죠. 그래서 주문을 한 건을 더 해줘야 돼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짜장 여기 김치찌개 이렇게 나오죠. 자, 기존 데이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 등록하면 여기 김치찌개 들어갔고 얘를 accept를 해볼게요. 그럼 accepted 이렇게 바뀌죠. 스테이터스가. 자, 우리가 이걸 누를 때 이건 put 메서드를 서버로 보내게 되죠. put 메서드를. 그래서 accepted가 됐어요. 자, 그 다음 프로세스를 이제 볼게요. 자, 얘는 이 호출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 accept라고 하는 이 커맨드를 우리는 호출을 하게 되면 HTTP 파일을 보면은 이걸 호출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put 해가지고 localhost 8080 store orders 1번에 대해서 accept라고 하는 것을 HTTP 파일로 직접 할 때는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808인가요? 808이죠. 포트 넘버는 바꿔야 되고요. 당연히 8088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딜리버리 쪽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 다음 마이크로 서비스. 자, 딜리버리 쪽에도 똑같죠. 딜리버리 쪽에다가 추가해주는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까 코드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딜리버리 코드는 약간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찔러야 돼요. 주문 쪽을 찔러서 이 어드레스를 이제 리퀘스트로 get 하는 게 하나가 추가됐어요. 기존의 거와 약간 다르게. 이게 재밌는 부분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어떻게 구해내야 될지. 아까랑 약간 패턴이 이제 추가된 패턴이 있을 거예요. 자, 얘는 어디에 딜리버리라고 하는 이 세 번째 폴더에 들어있는 어떤 구현체에 들어있을까요? 얘도 도메인에 delivery.java 안에 들어있겠죠, 보나마나. 거기에 이 부분 load to delivery list라고 하는 이쪽에서 구현이 있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새 아이템을 하나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죠? 딜리버리를 위한 새 아이템을 하나를 추가를 하는 거고, 요때 API를 하나를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서버 쪽으로. 근데 여기 API를 호출하는 그 기본 코드가 여기 생성이 안 돼 있고, 엑스터널에는 이 오더 서비스를 호출하는 그 껍데기는 여기 있네요. 네, 껍데기는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 네, 이 딜리버리에 여기서 우리가 나는 배송한 건을 여기다 등록을 할 겁니다. 일단은 딜리버리 set 뭐죠? order id는 cooked에 get order id를 넘겨받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딜리버리에 set 커스텀 id도 받아야 되죠. cooked에서 없어요. 커스텀 id도 없고 어드레스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값을 두 가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에 고객 정보 한번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딜리버리에 꼭 필요한 set 어드레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값을 우리는 이 cooked에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이벤트에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cooked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넘어온 겁니까? 스토어 도메인에서 왔는데, 스토어 도메인 자체가 이거를 저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넘겨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HTTP REST get을 통해서 저 세부 정보, 주문 정보를 갖고 와야 되죠. REST get 호출을 해서 order info를 REST 호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 order delivery application에서 delivery application context에서 우리가 get bin 해가지고 뭘 갖고 올 거냐면은 bin 해서 우리가 갖고 온 거 이 order service라고 하는 거에 인스턴스를 하나 얻어와야 돼요. order service. 자, 이렇게 해서 order service를 하나를 갖고 올게요. order. 자, 이건 페인 클라이언트 예제에서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order 서비스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오류가 나니까 저기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일단 적어놓고 order 서비스에 get order라고 하는 거를 호출을 할 겁니다. get order라고 하는 걸 호출을 해서 우리는 cooked에 들어있는 이 get order id를 가지고 REST 호출을 할 거예요. 여기에 오더를 하나를 우리는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더는 엑스터널에 들어있는 거죠. 엑스터널, 딜리버리 엑스터널, 외부 객체. 자, 그러니까 오더 서비스를 호출한 결과에 그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껍질이에요. 오더 서비스를 REST로 우리는 호출을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 경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더 인포를 얻어내는 거죠. 오더 인포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오더를 일단 이렇게 가져왔어요. 볼트를 했고요. 그럼 이 오더에서 이제는 이 두 개의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커스텀 아이디와 어드레스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잘 동작하는지를 볼게요. 자, 이 딜리버리 서비스는 이 오더 서비스가 주고 있으면 이 정보를 못 얻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카프카에 의해서 여러 번 반복 호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이 처리될 때까지 결국은 데이터 처리 어차피 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배송건이 피니시 쿡이라고 하는 걸 해줬을 때 피니시 쿡의 이벤트가 퍼블리시가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 또 해줘야 될 게, 우리가 스토어 도메인에서 피니시 쿡이 이벤트가 제대로 퍼블리시가 된다면 이제 여기에 딜리버리가 호출될 겁니다. 자, 피니시 쿡을 해볼게요. 제가 스토어에 피니시 쿡을 해보면 딜리버리에 한 건이 저장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해야 됩니다. 자, 피니시 쿡을 눌렀을 때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느냐? 이벤트가 퍼블리시가 돼야 돼요. 그죠? 자, 여기가 받는 거 여기 나왔었어요. 여기 보니까 스토어 딜리버리 도메인이 이벤트를 리스닝 했다라고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피니시 쿡이 일단 잘 퍼블리시가 됐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죠. 그래서 자, 여기 해놓고 여기에 일단 토픽명을 보죠. 토픽명을 보니까 food.delivery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피니시 쿡 버튼을 누를 때 이벤트가 오는지를 일단 볼게요. 한번 눌러보고요. 네, 이벤트가 퍼블리시 안 되고 있네요. 그죠? 자, 이게 되지 않는 한 안 되겠죠. accept를 한번 눌러볼게요. accepted는 넘어오는데 피니시 쿡일 때 이벤트가 퍼블리시 안 됐기 때문에 다음 트리거가 연결이 안 됐네요. 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order 스토어 쪽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스토어 오더에 자, 피니시 쿡에 그 어떠한 코드가 안 들어있네요. 그죠? 자, 여기도 뭔가 해줘야 되죠. 자, 우리가 여기 코드에서 이렇게 피니시 쿡 부분을 연결을 해놓고 나니 여기에 이제 코드에서 스토어드 코드에 자, 이거 연결을 안 해놓으면 이 샘플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참조를 해볼게요. 피니시 쿡 부분을 41번 쿡드라고 하는 이 이벤트가 여기서 퍼블리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구현이 안 됐었네요. 자,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앞서 accept와 같은 식으로 여기에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벤트가 피니시 쿡은 피니시가 됐을 때 그때 이벤트를 퍼블리시 하게 됩니다. 만약에 퍼블리시가 한 번 이상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만약에 쿡드라고 하는 게 아닐 때 그때로 해주셔야 되겠죠. 기존의 스테이터스가 쿡드가 아닐 때 그렇게 해서 확실히 막아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 호출되는 것을 막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테이터스 한 값이 여기 아닌 이미 쿡드라면 그러면 얘는 그냥 패스해야 되겠죠. 뭐 이런 코드를 주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막아놓고 여러 번 호출을 한번 해보면서 확인해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고 스토어 도메인을 다시 내렸다가 반영을 해주면 일단 두 개의 연결고리가 확실히 연결이 되겠죠. 이벤트를 받고 보내고 이렇게 두 단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도 다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문 한 건을 더 일단은 할게요. 이렇게 또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주문이 됐고 스토어 오더에 짬뽕이 들어왔고 accept 했고 finish까지 할게요. cooked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딜리버리에 한 건이 추가가 되죠. 이렇게 아까 처리되지 못했던 것들도 지금 쭉 처리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방금 주문한 건 어드레스 1로 넣었던 방금 주문 건도 여기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더가 이것을 또 억셉트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죠. 근데 그것은 이 모델링에서 우리가 하다가 만 것 같아요. 보니까 라이더가 억셉트를 하고 피크를 하고 그것도 다 이 컨트롤러로 세팅이 돼 있었어야 되겠죠. 컨트롤러로 세팅이 돼 있었다고 하면 컨펌 딜리버드까지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하면 여기 구현체가 조금 더 이렇게 다채롭게 아마 되면서 저 UI까지도 생성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컨트롤러로 해줘야만 UI에 버튼이 생깁니다. 그죠? 그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부분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 UI가 없는 경우에 UI는 오류가 날 수가 있고 지금 특히 이제 명칭을 줄 때 이 메서드 명하고 이게 지금 오류가 약간 있더라고요. 여기에 커맨드 이름하고 이 API에 있는 이 패스가 이게 다르면 오류가 지금 나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르면 어디에 오류가 나냐면은 생성된 프론트엔드 코드에 뭔가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켜 주시거나 혹은 프론트엔드를 쓰지 마시고 그냥 HTTP로 테스트를 하십시오. HTTP로 테스트를 방금까지 해본 거를 그냥 쭉 제가 HTTP로 테스트하자면 이렇게 돼요. HTTP 조금 재미는 없지만 8081에 오더스 쪽을 먼저 호출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어드레스는 용인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푸드 아이디는 뭐 이렇게 넣고 그죠? 이렇게 넣었어야 된다고요. 커스터머 아이디는 JJY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등록하고 그 다음에 스토어 아이디 스토어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볼 때 이제 서비스가 8082가 아마 스토어일 것 같은데 스토어 오더스 그죠? 스토어 오더스를 보니까 방금 추가하는 그 짱뽕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됐고 그럼 셀프 주소가 자기 주소가 이렇게 돼 있죠. 스토어 오더스 1번 걔에 보면은 이걸 억셉트 할 건지에 대한 그 핫티우스 링크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됐죠. 핫티우스 링크의 첫 번째 억셉트라고 하는 걸 이거를 직접 만약에 HTTP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풋 해가지고 찔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짬뽕이 억셉티드로 상태가 바뀌었어요. 그죠? 알아서. 그렇죠? 상태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피니쉬로 바꾸고 싶으면 피니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풋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쿡드로 스테이터스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HTTP 이제 로컬호스트 지금 전체 808 3번은 이제 딜리버리일 것 같아요. 딜리버리스로 알아서 넘어갔겠죠. 딜리버리스를 조회를 해보면 방금 한 그 주문에 대한 게 이 라이더 쪽에 추가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HTTP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UI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요 진행을 쭉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QRS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CQRS에 대해서는 CQRS도 여기 우리가 대시보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여기 만들어 놨죠. 그래서 대시보드 안에서 알아서 이걸 수집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들을 얘가 보고 자기가 마이 페이지에 인프라에 보면 페이지 뷰 핸들러에 의해 가지고 쿡이 됐을 때 이게 우리가 세팅을 하나도 안 했네.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CQRS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넣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알려드린 것까지를 조금 이제 테스트를